나이 들어 깨달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 3가지.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제가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몇 가지 조언들이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친절을 베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몰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행복도 훈련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한 친구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에 건강도 안 좋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행복도 훈련이 필요해라는 말을 했더니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행복을 훈련한다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행복을 연습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을 연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아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겁니다.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하루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명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친절을 베풀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행복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들 바쁘기도 하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심리학자 칼 융이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기 쉽죠.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은 전염병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혼자 월든 호숫가에서 지내며 명작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혼자 있는 동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할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걷는 것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고 있는가?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친구가 문득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니? 라고 묻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의 질문이 저를 멈추게 했고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몰입은 우리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 때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인생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먼도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크게 높여준다고 해요.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커피 한 잔, 아름다운 하늘, 가족과의 대화 등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이나 운동,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일을 선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긴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오늘을 선물처럼 살아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조언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찾아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친절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재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 3가지 조언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밝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변화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 3가지.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제가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몇 가지 조언들이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친절을 베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몰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행복도 훈련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한 친구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에 건강도 안 좋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행복도 훈련이 필요해라는 말을 했더니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행복을 훈련한다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행복을 연습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을 연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아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겁니다.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하루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명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친절을 베풀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행복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들 바쁘기도 하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심리학자 칼 융이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기 쉽죠.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은 전염병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혼자 월든 호숫가에서 지내며 명작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혼자 있는 동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할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걷는 것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고 있는가?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친구가 문득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니? 라고 묻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의 질문이 저를 멈추게 했고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몰입은 우리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 때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인생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먼도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크게 높여준다고 해요.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커피 한 잔, 아름다운 하늘, 가족과의 대화 등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이나 운동,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일을 선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긴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오늘을 선물처럼 살아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조언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찾아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친절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재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 3가지 조언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밝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변화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 3가지.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제가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몇 가지 조언들이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친절을 베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몰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행복도 훈련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한 친구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에 건강도 안 좋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행복도 훈련이 필요해라는 말을 했더니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행복을 훈련한다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행복을 연습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을 연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아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겁니다.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하루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명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친절을 베풀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행복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들 바쁘기도 하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심리학자 칼 융이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기 쉽죠.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은 전염병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혼자 월든 호숫가에서 지내며 명작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혼자 있는 동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할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걷는 것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고 있는가?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친구가 문득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니? 라고 묻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의 질문이 저를 멈추게 했고,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몰입은 우리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 때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인생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먼도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크게 높여준다고 해요.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커피 한 잔, 아름다운 하늘, 가족과의 대화 등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이나 운동,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일을 선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긴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오늘을 선물처럼 살아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조언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찾아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친절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재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 3가지 조언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밝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변화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